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는 이민 단속 요원들을 3배 증강 배치하고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3배 이상 강화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로 채용한 아이스 요원 10,000명을 2차례에 걸쳐 일선에 배치하면 3배 증강되기 때문에 하루 체포하는 일일 쿼터를 3,000명에서 7,000명으로 3배 늘리고 대대적인 일터 급습도 재개할 것으로 로이터 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새해에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해 역대 최다인 150만 명 이상 체포와 추방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원년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새로 충원한 이민 단속 요원들도 일선에 배치할 채비를 마치고 있으며 보다 공격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펼치려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BBB 법에 따라 4년간 1,700억 달러나 되는 유례없는 이민 단속 예산을 확보해 매년 420억 달러씩만 배정받아도 연간 아이스 예산 19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투입하게 됩니다. 둘째, 새로 선발한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 10,000명에 대해 6주 내지 8주 훈련을 마치고 1월과 4월 등 2차례에 걸쳐 이민 단속에 투입해 아이스 요원들을 현재 6,000명에서 16,000명으로 근 3배 증강하게 됩니다. 새로 선발한 아이스 요원 후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필기 테스트나 체력 검정에서 탈락했으나 워낙 많은 인원들이 지원해 즉각 후보들을 충원했고 합격자들 중에 85%나 다른 사법당국 출신들이어서 13주였던 훈련 기간을 8주, 6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셋째, 이민 단속에서 가장 공격적인 작전을 펼쳐 선봉에 서고 있는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19,000명에다가 3,000명을 새로 충원하게 돼 이민 단속에 직접 투입되는 팀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카고로 다시 복귀한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광역팀장은 대략 250명의 대원들과 장갑차, 블랙호크 헬기까지 이끌고 얼굴 생김새나 언어 액센트만 보고 듣고도 체포하는 무차별 체포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제 파장을 우려해 사실상 중단했던 일터 급습을 새해에는 재개해 한 번의 작전에서 다수의 불법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섯째, 국토안보부는 1억 4천만 달러를 들여 전세기로 운영해온 추방자 수송 전용기로 보잉 737기를 6대 사들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백악관이 설정한 불법 체류자 하루 체포 쿼터가 3,000명이고 실제로는 1,000명에서 2,000명대에 도달해 왔는데 2026년 새해에는 하루 7,000명대로 2배 이상 배가시킬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7,000명씩 체포하면 2026년 한 해 전체에는 최대 250만 명, 최소 150만 명 이상을 체포 추방해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에는 버지니아 등 미 전역 7곳에 초대형 이민 구치 시설들을 설치해 한꺼번에 8만 명 집단 수용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추방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스태포드 카운티 등 전국 7곳에 민간업체들이 창고를 개조해 신설하는 초대형 이민 구치 시설에는 한 곳당 5,000명에서 10,000명씩 모두 8만 명 수용이 가능하고 이동거리 없이 현장에서 추방 결정을 내려 신속 추방할 방침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새해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3배 이상 강화해 신기록을 달성하겠다는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4년간 1,700억 달러나 이민 단속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 10,000명, 국경 순찰대원 3,000명이나 새로 선발해 대폭 증강 배치하고 있는 데 이어 8만 명이나 한꺼번에 수용할 이민 구치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과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한 이민 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을 현재 6만 5천 명까지 늘린 데 이어 곧 10만 명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초대형 이민구치 시설 7곳과 중소형 시설 16곳을 민간 회사들이 구축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어 한꺼번에 8만 명이나 수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 스태포드 카운티를 비롯해 텍사스, 조지아, 루지애나, 미주리, 애리조나에 세워질 창고 개조 이민 구치 시설에는 한 곳당 최소 5천 명, 대부분은 10,000명씩 대규모로 수용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해거스타운 등 중소형 16곳에는 한 곳당 1,500명씩 수용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8만 명이나 동시 수용하려는 의도는 여러 곳으로 분산 수용할 경우 이송과 관리의 시간과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무엇보다 신속 추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민 구치 시설에 미군 법무관들로 새로 선정하고 있는 이민 판사들을 직접 파견해 즉석에서 추방 판결을 내린 등 종결 처리하고 신속 추방을 대거 늘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본국 귀국 시 처벌이나 학대받을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키로 하고 이민 판사들에게 조기 종결을 요구해 신속 추방시키는 새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스는 새로 사들이는 보잉 737기 6대로 신속 추방자들을 미국 밖으로 즉각 수송하게 됩니다. 2026년 새해 1월부터는 17만 명 이상 세두했던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 응시자들 가운데 새로 뽑은 1만 명을 6주 내지 8주 훈련을 마치고 이민단속 현장에 투입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스의 이하로 요원들은 6,000명에서 2026년 새해에는 16,000명으로 근 3배나 급증하면서 하루에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 1일 쿼터도 3,000명에서 7,000명으로 3배나 확대하고 8만 명 이상 일씩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2월 31일까지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무료 항공권은 물론 출국 보너스로 현재 1인당 $1,000에서 $3,000로 3배 올려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진 출국자들에게는 불법 체류에 따른 벌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해인 2025년을 보내면서 불법 체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축소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2월 31일까지 자기 추방을 선택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지급해온 출국 보너스를 1인당 $1,000에서 $3,000로 3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기 추방자들은 본국으로 가는 무료 항공권을 제공받고 하루 $998로 책정돼 있는 모든 불법 체류에 따른 벌금도 면제받게 된다고 국토안보부는 강조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들은 CBP 홈 앱을 다운로드받아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면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를 받고 있는데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미국을 스스로 떠나면 1인당 받는 출국 보너스가 $1,000에서 $3,000로 3배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이래 스스로 미국을 떠난 외국인들이 19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국토안보부가 공표한 바 있습니다. 190만 명 중에 CBP 홈 앱으로 신고하고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를 받은 불법 체류자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수만 명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스스로 떠나면서 다수의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 정부를 믿지 못해 항공료를 스스로 부담하며 신고 없이 출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지역 국가들이 밝힌 미국으로부터의 귀환자를 토대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자들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부터 CBP 홈 앱을 통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10월에는 불법 체류자 중에 10대들에 대해선 자진 출국 시 출국 보너스로 $1,000가 아닌 $2,500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시적인 조치이지만 12월 31일까지 자진 출국자들에 대한 출국 보너스를 $3,000로 3배나 인상하고 나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해인 2025년 안에 불법 체류자 60만 명을 체포했고 6만 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62만 2천 명을 강제 추방했고 190만 명은 스스로 떠났다며 첫 해 실적으로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은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등의 연휴 없이 확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이스 이민 단속국과 국경 순찰대원들은 뉴올리언스와 미네소타 쌍둥이 도시들에 이어 오하이오 주도인 콜럼버스로 전선을 확대해 휴일 없는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초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는 성탄절도 연말연시 연휴도 없이 갈수록 확대되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루스테이트, 블루시티들을 주로 초토화시키는 듯 했으나 이제는 공화당 우세 지역인 레드스테이트 안에 있는 블루시티들까지 진주해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주도하고 있는 두 기관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과 국경 순찰대원들은 레드스테이트 속의 블루시티인 오하이오주 주도인 컬럼버스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버크아이 즉 숫사슴의 눈 작전으로 이름 붙인 오하이오 컬럼버스 이민 단속에서는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 10명을 체포하는 데 그쳤으나 성탄절과 연말연시 이민사회를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비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도인 컬럼버스 북동쪽에는 미네소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말리아 출신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어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 등 쌍둥이 도시들에 이은 핵심 타겟이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전개된다는 소식에 오하이오 컬럼버스 지역의 소말리아 출신 거주 지역에는 이민자들이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인적이 거의 끊겼으며 상점들과 식당 등 사업체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 일순간 유령 도시로 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 태목 특수를 기대하던 소말리아계뿐만 아니라 컬럼버스 주민들이 실망과 불안, 공포를 토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성탄 전야로 분배해야 할 이 지역 교회들도 텅 빈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 지역 비영리 기관들은 쌀과 빵, 우유 등 먹거리를 담은 박스들을 수백 개씩 이민 가정에 직접 배달해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근래 들어 시카고에서 장기간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해 4,500명이나 체포했습니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트,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미네소타 쌍둥이 도시들에 이어 오하이오 주도인 컬럼버스로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을 확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들에서 선봉에 서고 있는 국경 순찰대는 상징 인물이 된 그레고리 보비노 광역팀장이 250명의 순찰대원들과 각종 차량과 장갑차, 드론과 블랙호크 헬기까지 동원해 가장 공격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국경 반경 100마일에서 연안에서 100마일로 작전구역을 마음대로 변경해 거의 모든 대도시들을 작전구역으로 삼은 후에 작전구역에서는 영장 없이 체포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어느 기관들보다 공격적인 작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더욱이 얼굴 생김새나 언어 액센트만 보고 듣고도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면 체포할 수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오자 사실상 무차별 체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거부로 시카고에 국가방위군을 배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거부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주지사의 반대가 있는 경우 국가방위군 배치를 강행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와 범죄 퇴치 작전을 위해 국가방위군 병력을 대거 동원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미국 최고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 일격을 당해 강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지역에 국가방위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배치 금지를 판결했던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보수파 6명 가운데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등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주지사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 국가방위군을 투입하려는 데 대해 연방 대법관 다수인 6명은 1878년 법률에선 국내 치안에는 군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과 연방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방위군을 시카고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군 병력 투입 금지에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들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에 대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하며 일리노이 방위군 300명은 물론 타주인 텍사스의 방위군 400명까지 투입하려 했으나 연방 법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에서도 불허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트럼프 행정부의 편에 서왔던 연방 대법원이 국가 방위군 투입 불허를 계기로 비슷한 사례를 잇따라 제동 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로스앤젤레스에 4,100명의 국가 방위군을 투입했다가 거의 대부분 철수했으며 추가 동원은 연방 법원에 의해 중지돼 있습니다. 또한 오레곤주 포틀랜드에도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투입하려다가 역시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워싱턴 DC에는 DC 방위군 900명과 11개 주에서 파견 나온 병력을 합해 2,500명의 국가 방위군들을 장기간 배치하고 있는데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워싱턴 DC의 특수한 법적 지위 때문에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공화당 소속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지지하고 있는 뉴올리언스에 국가 방위군 병력 350명을 투입하기로 최종 확정해 12월 30일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수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서비스국이 이민법 집행기관 역할도 담당하면서 2,400명을 체포하고 20만 건의 출두 통보를 보낸 것으로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민서비스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를 갖다가 체포되거나 추방에 넘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서비스국 USCIS가 각종 이민 수속을 전담하는 서비스 기관에서 이민법을 집행하는 단속 기관으로 180도 변신한 것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이민 서비스국 국장으로 취임한 조셉 애들러 국장은 상원인준 청문회에서부터 이민 서비스국이 이민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공개 천명했습니다. At its core, USCIS must be an immigration enforcement agency that is dedicated to ever-evolving and innovative techniques for screening and vetting its applicant pool. An agency that must be vigorous in its efforts to detect, deter, and disrupt immigration fraud.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서비스국은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사기 신청은 물론 허위 진술이나 가짜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범죄 기록을 숨기는 경우 등을 주로 포착해내는 이민 단속 기관으로 변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가 12월 19일자로 발표한 트럼프 2기 첫 해의 산하기관 업무 실적에 따르면 USCIS는 첫째, 한 해 동안 이민서비스국 청사에서 이민 수속자 2,400명이나 체포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사기 신청이나 허위 진술, 가짜 증빙 서류 제출,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범죄 기록 등을 포착해내면 체포 권한을 가진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에 즉각 연락해 이민서비스국 청사에서 출두하는 이민 신청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스의 출동에 시간이 걸리자 이민서비스국 내부에서도 특별조사관들을 배치해 자체적으로 일단 이민 신청자들을 체포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 서비스국에서 사기 신청을 전담 포착해내고 있는 FDNS는 올 한해 2만 9천 건이나 포착해 정밀 조사 대상으로 분류했으며 그중에 65%인 19,300건을 조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FDNS에 포착되는 이민 사기 혐의는 정밀 조사에서 사기 신청이 확인될 경우 아이스의 추방 절차로 넘겨지게 됩니다. 셋째, 이민 서비스국은 NTA, Notice to Appear라는 출두 통보서를 대거 발동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첫 해인 올 한해 19만 6,600건이나 NTA를 발급해 이민 수속자들에게 대거 출두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출두 통보를 받고 의문시되는 점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이민 신청을 기각당하거나 체포 추방 대상자로 이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이민 신청자들의 상당수는 이민 신청 수수료를 내고 장기간 대기하며 이민 수속을 밟아오다가
NTA 출두 통보를 받거나 영주권 인터뷰나 시민권 시험을 위해 이민국 청사에 나왔다가 나락으로 추락하는 운명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첫 해 한 해 동안 이민국 청사에서 체포된 2,400명, FDNS에 포착돼 정밀 조사를 받고 있는 3만여 명, 출두 통보를 받은 20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그린카드나 귀화 시민권 승인이나 합격 판정을 받는 대신에 현장에서 체포 연행되고 결국 추방 절차에 넘겨지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 한 해 일시체류 허가 또는 임시보호신분의 외국인 160만 명 이상에게 출국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시체류 허가자들은 하이티와 베네수엘라 출신 등 53만 명이고 임시보호신분자들은 17개국 출신 100만 명 이상으로 모두 160만 명 이상이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추방시키는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동시에 전임 행정부들이 무분별하게 허용해온 일시체류허가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키고 첫 해에만 160만 명 이상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과 함께 CHNB라는 4개국 출신들의 일시체류를 허가해온 인도적 패럴 프로그램들을 폐지했습니다. CHNB 프로그램의 폐지는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 IT 출신 21만 명, 베네수엘라 11만 7천 명, 쿠바 11만 명, 니카라과 9만 3천 명 등 4개국 출신 53만 명이 패롤, 즉 일시체류 허가를 상실하고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 통보를 받았습니다. 둘째, 바이든 시절인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시행된 CBP-1 앱을 통해 미국에 일단 입국해 난민 망명을 신청토록 허용받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그램 폐지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에 CBP-1 앱으로 신청해 미국 입국을 허용받고 미국서 난민 수속을 대기해온 외국인들은 무려 93만 6천 명에 달해 이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오래전부터 자연재해나 전쟁 등을 피해 미국서 받아준 피난민들은 TPS라는 임시보호신분이 제공됐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키고 해당자들에게 역시 출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첫해 17개국 출신 100만 명 이상이 이미 TPS 종료로 임시보호신분을 상실하고 출국령을 받았으며 새해 종료되는 부분을 합하면 129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2021년 25만 3천 명, 2023년 35만 2천 명으로 이를 합하면 60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IT 출신들이 33만 명, 엘살바도르 출신들이 17만 명, 온두라스 출신들이 5만 명 이상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종료되는 우크라이나 출신들은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주 방위군 총격 사태로 전면 금지된 아프간 출신들에 대한 TPS는 이미 종료돼 8,100명이 미국을 떠나도록 출국령을 받고 있습니다. 네팔 출신들도 7,000명, 카메룬 5,000명, 에티오피아 4,500명, 시리아 3,900명, 미얀마 출신 3,700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피난민 신청자 230만 명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이민 판사들에게 이미 8천여 건의 조기 종결 처분을 요청해 피난민 신청을 기각시키고 출국령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피난민을 신청하고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는 피난민 신청자 230만 명에게 출국 조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시절 미국 입국을 허용해 미국 안에서 피난민 수속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220만 명의 대다수를 본국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본격 취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취하고 있는 피난민 신청자 출국 조치는 이민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검사들은 이민법원의 판사들에게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무더기 조기 종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집행국 검사들은 피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출신국이 아닌 제3국 추방이 가능하다며 이민 판사들이 조기 종결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민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연방법무부 소속이므로 국토안보부 소속 검사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 판사가 이민세관집행국 검사의 조기 종결 요청을 수용하면 피난민 신청자 케이스가 즉각 중단되고 없어져 해당자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민세관집행국은 12월 초에 이미 8,000건에 대해 조기 종결 처분해 줄 것으로 이민 판사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판사들의 다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조기 종결 요청을 수용할 경우 해당자의 피난민 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청문회나 항소 없이 제3국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민세관집행국이 조기 종결을 요청한 8,000건 중에 다수가 이민 판사에 의해 조기 종결돼 해당자들이 출신국이 아닌 과테말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우간다 등지로 제3국 추방된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 전역 73곳에 있는 이민 법원들에는 342만 건 적재돼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230만 건이 피난민 신청자들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해에 허용하는 피난민 수를 바이든 시절 12만 5천 명에서 7,500명으로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부터 H-1B 전문직 취업 비자에 대해 10만 달러 신청비 부과에 이어 추첨을 폐지하고 고연봉자를 우선 선정하며 우대 임금 전수조사, 전원 대면 인터뷰 등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경우 외국 인재들을 스폰서해 주려는 미국 업주들이 급감하고 외국 인재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져 한 해 쿼터인 8만 5천 명에도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려온 H-1B 전문직 취업 비자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오남용, 비자 사기로 불려온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들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 등 외국에서 새로 숙련 근로자들을 데려오려 할 경우 H-1B 비자를 새로 신청하는데 1인당 10만 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연방 대법원까지 합법 판결을 내려 곧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에 이미 와 있는 외국 인재들은 H-1B 비자를 신청할 때 10만 달러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의사, 간호사 등 외국 의료 인력들이나 양로원과 보육시설 등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 새로 외국 인력들을 데려오기 어려워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이민서비스국은 H-1B 비자 주인을 가리는 데 사용해온 컴퓨터 추첨을 폐지하고 2026년 새해 등록부터는 고숙련 고연봉을 제한받은 외국 인재들을 우선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럴 경우 대학을 갓 졸업한 초보 외국 인재들이 불리해지고 고연봉을 부담스러워하는 미국 업주들이 비자 스폰서를 대거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 인력들에게 우대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관할하는 연방노동부는 H-1B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선 우대 임금 제한과 실제 지급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8만 5천 달러인데 비해 H-1B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은 6만 6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미국 스폰서 업체들이 저임금을 지불하고 미국인 대신에 외국 인력들을 고용하는 비자 남용,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해왔습니다. 넷째, 한국 등 외국에서 H-1B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 소속 미국 영사들은 비자 신청자들의 SNS 조사와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관들은 이미 SNS 전면 조사에 시간이 걸리자 비자 대면 인터뷰 일정을 두세 달 연기해 예약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방위 조치로 미국의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은 2026년 새해에는 학사 6만 5천 명, 미국 석박사 2만 명 등 연간 쿼터 8만 5천 명에도 미달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